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차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닝 커넥션과 쐐기형 패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죠? 그럼 시작할까요? Let's go! 저번 시간에 불규칙 조정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상승 5파가 끝나고 나면 하락 A, B, C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하락 A, 조정 B 구간이 상승 5파의 고점을 돌파한다고 했죠. 문제는 이렇게 불규칙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일반 하락장보다 더 큰 하락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상승 5파가 끝났는데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 5파동의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불규칙 조정으로 무조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승 5파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크게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불규칙 조정. 불규칙 조정이 뭐냐면 저번 영상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파동이 존재한다고 했죠. A파동에서 1, 2, 3파동으로 소파동이 만들어지고 조정 B파동이 1, 2, 3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고 큰 1, 2, 3, 4, 5 하락 C파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B파동에서 자 다시 이 하락 A파동이 3파동이 소파동으로 1, 2, 3 이렇게 떨어지고, 그럼 첫 번째 법칙, 원래 A파동이 5파동이 소파동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3파동밖에 안 일어났죠. 그리고 불규칙 조정이 시작되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B파동 역시 1, 2, 3파동으로 소파동을 구성하는 B파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3, 3, 5 불규칙 조정 패턴의 큰 하락장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또 지지선이 한 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이 5파동의 고점 구간.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B파동에서 5파동의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 5파동의 고점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5파동의 고점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봅시다. 보기 편하게 B파동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C파동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C파동이 이 5파동의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불규칙 패턴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러닝 커넥션이다. 러닝 커넥션이란 말을 처음 들었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약간 고수들의 영역이긴 한데, 이렇게 5파동의 고점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면 C파동은 여기서 끝이 난 거고, 그러니까 다음 상승파동은 다시 상승 1파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오케이, 러닝 커넥션이 뭔지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상승 파동은 5파동의 1.618배만큼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해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설명할 때 1.618배, 2.618배 이런 특이한 숫자를 많이 쓰죠 제가.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숫자인데,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것도 과거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었죠. 물론 피보나치 수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은데 엄청 간단한 거라서 다음에 짧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100% 다 맞으면 신이에요. 그리고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기술적 매매법은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옛날에 올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모든 걸 100% 맞춰서 승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확률 숫싸움에서 최대한 이길 확률이 높은 거에 큰 베팅을 해서 승리를 했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확률을 쌓다 보면 여기서는 더 오르겠네라는 확률이 80%면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4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거에 믿고 매수를 해본다는 거지. 물론 20%의 확률로 실패를 한다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겠죠. 이런 확률 싸움으로 이겨보려고 기술적 매매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찾아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과거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고 다 후행성 지표인데 왜 그거 갖고 설명을 하냐? 그러면 왜 이런 영상 찾아보고 있죠? 궁금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볼까 싶으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특히 코인보다 주식에서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기술적 매매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호재나 악재,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자라고 하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오르면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이거는 원칙이 원칙. 원리라고요. 저건 호재가 좋으니까 무조건 오르겠네. 10배, 20배 오를 수 있지. 근데 여기서 털어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이거는 기술적 매매법으로 추가로
보완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다 지표들이 후행성으로 만들어지지 선행 지표는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엔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행 지표가 있다면 전부 그거 보고 매매해서 다 돈 벌지. 후행 지표를 보지만 차트의 움직임, 오늘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체 흐름에서 이 짧은 구간에서 먹을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한다고. 근데 이런 기술적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라는 기술적 매매법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는 선행지표라고 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선행스팬이라 해가지고 선행지표를 나타내는 보조지표긴 한데 뭐 물론 과거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기술적 매매법이 완성이 되려면 시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매매법을 창시한 사람이 실제로 시간에 대해서 깨우쳤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책에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필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완벽한 선행지표가 될 수가 없어. 순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딥하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공부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지. 오케이? 뭐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지. 아무튼 러닝 커넥션이 뭔지는 이제 알겠죠.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추가 상승을 할 때는 5파동이 지지선이 되고 그리고 지지선을 밟고 올라갈 때는 5파동의 1.618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상승 5파동이 나왔어요. 이때 보통은 상승 5파가 끝났으니까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죠? 떨어져야죠. 떨어져야지. 근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오르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깃발행 패턴도 아니고 이 꼬깔콜 모양도 아니고 점점 고점과 저점 부분이 서로 좁아지는데 계속 우상향하면서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나올 때는 보통 추가 호재를 터트려요. 이 상승 우파가 일어날 때도 그냥 오르진 않아. 올라갈 때는 계속 호재를 쏟아내면서 와 진짜 찐반등이네. 이거 계속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려면 세력들도 자금을 투입해서 올리겠지만 세력들 자금만으로는 요까지 못 올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의 돈도 같이 들어와서 전 국민이 오른다 하고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호재를 팡팡 터트리겠지. 와 진짜 가네 하는데 이미 상승 5%는 나왔어. 근데 여기서 떨구면 다 여기서 팔겠지? 여기서 물리는 사람이 있어야 또 버는 사람이 있겠죠. 이때 추가 호재를 또 터트려요. 그러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호재가 너무 빵빵하니까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구나 이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쐐기형 패턴은 조금 판단하기 쉬워요. 이렇게 점점 고점과 저점 부분이 좁아지면서 깃발형 모양 비슷한데 깃발은 아니고 약간 이게 뭐죠? 이거 땅 파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생겼어.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요게 나오면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쐐기형 패턴이 끝나죠. 그러면 진짜 큰 급락이 나타나요. 할 정도로 팍팍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호재만 보고 매수했다가는 크게 물리는데 이런 기술적 매매법을 하는 사람들은 너 이렇게 표현했어? 쐐기형 패턴이네? 안 믿어 떨어지겠네 하고 매도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 구간에서 청산 당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5파동 끝나고 떨어진다고 쇼 쳤는데 다시 오르니까 청산. 계속 더 가나? 호재가 너무 빵빵하나 해서 롱으로 매수를 했는데 쐐기형 패턴 끝났으니까 급락. 청산.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보수적으로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5파동 근처 구간에서는 쳐다도 보지 마. 이 코인이 5파동이네? 쳐다보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불규칙 패턴으로 나올지 그냥 5파동 끝나고 하락이 됐지 쐐기형 패턴이 나올지 이건 추세를 계속 봐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까딱 잘못 보면 바로 나락이니까. 오케이? 쉽지 않습니다. 돈 벌기. 그래서 5파동 이후에 5파동의 고점을 뚫을 때는 이게 쐐기형 패턴으로 뚫는지 아니면 러닝 커넥션이 일어났는지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꿀팁 한 개 더 준다. 아이고야 오늘 다 퍼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5파동 끝나고 이제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알겠지? 이때는 뭐라고?
1, 2, 3 하락 A, B, C 패턴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하락 구간 끝났네? 이제 상승 1파동 나올 때가 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 A, B, C가 끝나고 반등을 해요. 이때 그럼 사람들이 전부 롱을 치겠지? 근데 떨어져. 뭐야? 쌍바닥 찍고 오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헤드앤숄더형 패턴? 역행으로 오르려고 하나? 요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다시 올라. 역시 오르는구나. 내 판단이 맞았어. 하는데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 와, 이건 뭐지? 물렸나? 하락이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올라. 정신 혼미하죠? 아무튼 요 그림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전에 5파동 끝나고 상승 쐐기형 패턴이랑 비슷한 게 하락 구간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락 A, B, C 파동이 다 끝나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지 않고 추가 하락이 더 있다고. 근데 추가 하락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땅굴 파듯이 고점과 저점이 서로 더 좁아지면서 떨어진다면 하락이 진짜 끝이 오는 쐐기형 패턴이 왔구나. 제가 아까 전에 상승 구간에서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더 큰 하락이 떨어진다고, 급락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쐐기형 패턴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다시 상승을 할 때는 엄청나게 큰 급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점입니다. 오케이? 추가로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아까 전에 오늘 잡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관련된 이론은 이번 편까지 하면 끝난 거고 다음 강의는 그 봉 있죠. 차트 보면 봉으로 움직이잖아요. 1분 봉, 5분 봉 이런 봉 패턴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알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